지금 비트겟에 자산이 남아있다면 문 닫기 5분 전 은행 창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차단이 한 번만 더 세지면 로그인 화면에서 멈추고 출금은 로딩만 빙글빙글 돌 수 있어요. 최근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가기 시작했고 비트겟도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까지 같이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업데이트 차단은 불편이 아니라 단절의 예고편입니다. 보안 패치가 멈추고 접속 통로가 좁아지면서 오늘 되던 것이 내일 갑자기 멈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결정을 미루면 안 됩니다.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최소한 개인 지갑처럼 내 손이 닿는 곳으로 빼두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제재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VASP 신고가 없으면 압박은 계속 커집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 FIU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고 그게 핵심 원인입니다. 단추가 어긋나면 서비스는 언제든지 막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맞물렸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설치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막혀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세금 이슈가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해외 거래소는 과세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설치해둔 앱은 당분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접속이 끊기면 옮기고 싶어도 옮길 길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드릴 말은 하나입니다. 급하다고 앱부터 지우지 마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막힌 상태에서는 다시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 순간 선택지가 더 줄어듭니다. 기존 이용자분들 중에는 앱을 삭제한 뒤 VPN 같은 우회 접속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보안 문제와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접속이 되는 동안 자산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접속이 끊기고 나면 대처는 기술이 아니라 운이 되어버립니다. 운에 맡기는 순간부터 불리해집니다. 가장 안전한 쪽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거래소 안에 둔 자산은 내 계좌처럼 보이지만 통로가 막히면 화면 밖에서 손만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은 말 그대로 내 키로 여는 금고입니다. 거래소가 흔들리든 앱이 사라지든 자산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급할수록 통제권부터 되찾으셔야 합니다. 출금할 때는 네트워크 선택을 서두르지 마세요. 같은 코인이라도 전송망이 다르면 주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하고 확인되면 본금을 옮기는 습관이 사고를 막습니다. 지갑을 쓰실 때는 비밀번호와 복구 문구를 절대 남에게 공유하지 마세요. 누군가 대신 도와준다는 말이 달콤할수록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손으로 내 금고를 지키셔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워졌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 시작부터 길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거래소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국내에서 바로 원화로 들어갈 수 있고 한글로 지원되는 곳을 골라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줄어듭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 체감도 높은 편이며 앞으로 과세까지 붙을 수 있어 저는 국내 거래소만을 대안으로 잡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따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단순 추천이 아니라 조건별로 장단점을 찢어서 보는 방식으로 정리해놨습니다.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 위주로 묶었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해 두었습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는 3가지만 보셔도 됩니다. 원화 입금이 안정적인지, 선물 유동성이 충분한지, 출금 속도와 고객 응대가 괜찮은지. 이 3가지가 흔들리면
실전에서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이동할 곳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섯 거래소의 핵심 정보와 가입 흐름을 한눈에 보이게 적어놨으니 갈아타기 전에 길부터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자, 플랫폼 이야기를 정리했으니 이제 선물 단타의 기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흔들리는 자산이라 진입 타이밍이 수익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입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행동이고 포지션을 잡는 순간부터 목표는 위로 설정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보고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선택이고 시장이 꺾일 때 수익 기회가 생깁니다.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이 단순합니다. 선물에서 레버리지는 확대경입니다. 수익도 커지지만 흔들림도 커지니 초보자일수록 기준 없이 누르면 손이 떨립니다. 기준을 세우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되고 기준이 없으면 소음이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점이 감으로 찍는 순간입니다. 감 대신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기준은 차트의 추세, 거래량의 힘, 그리고 뉴스의 방향성 세 가지로 잡습니다. 롱이 유리해지는 첫 신호는 상승 추세입니다. 차트에서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끌어올리는 흐름이 보이면 시장이 위로 걸어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이 진짜로 따라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이 붙는 상승은 쉽게 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는 덤이 아니라 트리거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매수 심리를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차트가 위를 보고 있는데 좋은 뉴스가 겹치면 불시에 기름이 부어진 모양이 됩니다. 이런 때는 롱 근거가 단단해지고 진입 후에도 흔들림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의 첫 신호는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시장이 아래로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반대 장면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흐름이 꺾였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빠지면 올라가는 힘이 약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되밀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밀어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공포를 키우고 그 공포는 가격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연료가 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더하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고 이 셋은 초보자도 익숙해지면 차트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열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관행으로 보고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읽는 데 도움됩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벌어지는 모양을 보면 모멘텀이 살아나는지 죽어가는지 감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갑자기 벌어지면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가격이 상단이나 하단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타이밍 힌트가 됩니다. 지표를 볼 때는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만 보면 착시가 생깁니다. 추세와 거래량이 맞고 뉴스 방향이 비슷하고 지표까지 동의할 때 그때가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것입니다. 지표는 정답이 아니라 확률을 올리는 도구입니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진입의 확신이 커지고 매매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가 겹칠 때 들어가셔야 합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가 모였을 때 잡으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매매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실전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진입 버튼을 누르기 전 지금이 상승 계단인지 하락 계단인지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뉴스가 반대편에서 발목을 잡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지금은 매매 기법보다 접속 가능한 환경이 먼저입니다. 거래소가 막히면 기술이 있어도 버튼을 못 누릅니다. 자산을 옮길 통로를 먼저 열어두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와 함께 수수료와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이벤트 조건까지 묶어서 적어놨습니다. 급하실수록 무작정 이동하지 말고 정리된 기준을 보고 선택하세요. 옮기실 때는 한 번에 전부를 움직이기보다 소액으로 테스트하고 확인한 뒤에 본금을 옮기는 방식이 마음도 편하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급할수록 절차를 단순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차단이 본격화되면 사람들은 더 급해지고 급해지면 사기꾼이 웃습니다. 지금 클릭하면 해결된다는 말은 대부분 덫입니다. 공식 채널과 본인 손으로만 이동을 마무리하세요. 한국에서 비트겟 차단이 더 강해지기 전에 지금 손이 닿을 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출금이 되는 순간에 길을 갈아타는 사람이 결국 자산을 지킵니다. 선물 단타는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게임입니다. 추세와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를 같은 방향으로 모아두면 롱과 숏 선택이 생각보다 담백해집니다. 포지션은 근거가 살아있는 동안만 들고 가는 겁니다. 롱 근거였던 거래량이 꺼지거나 추세가 무너지면 희망보다 근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근거가 사라지면 과감히 접는 게 다음 기회를 만듭니다. 단타는 큰 방향을 맞춰도 중간 파도가 큽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먹으려 하지 말고 자주 나오는 구간을 작게 반복해서 잡는 게 초보자에게 더 현실적입니다. 반복이 쌓이면 손이 덜 떨립니다. RSI 70 근처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여러 번 두드리다 막히고 거래량까지 줄면 상승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롱 욕심을 줄이고 숏 시나리오를 같이 펼쳐두세요. RSI 30 근처에서 밴드 하단에 닿은 뒤 되돌림이 나오고 하락 뉴스가 잦아들면 과도한 공포가 진정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롱 근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정 댓글 정리에는 거래소 이동 정보뿐 아니라 초보자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포지션 설정과 수수료 체크 포인트도 함께 담아뒀습니다. 한 번만 읽어도 시행착오가 확 줄어듭니다. 오늘 대본 내용대로만 따라오셔도 차단 대응과 선물, 단타에 큰 뼈대는 잡히실 겁니다. 겁이 나서 멈추지 말고 겁이 날수록 순서를 잡고 움직이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말하지 않고 실전에 바로 쓰이는 기준만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